안녕하세요. 달빛 따라 유진쌤입니다. 자, 유진쌤 책 시작해 볼게요. 먼저 시 한 편을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혹시 이 시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유명한 시죠, 사실. 굉장히 유명한 시예요. 이 광화문 그 현판에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라는 게 한창 오랜 시간 그 게시되어 있었던 걸로 선생님도 기억해요. 굉장히 유행을 했던 문구고 또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좋아하는 이 시가 되었죠.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했던 걸로 이 친구들한테 소개도 많이 하고 좋아했던 시예요. 한번 그래서 오늘 그 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시에 대해서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친구는 정여민이라는 친구가 쓴 글이고 지금은 아마 고등학생쯤 된 것 같아요. 이 책은 시집인데 맨 마지막에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라고 나옵니다. 요 이제 산문 글로 그 2015년 우체국 글짓기 대회에서 대상을 탄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친구 엄마가 아프셔서 시골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 시골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시골 동네에서 느끼는 이웃들의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는 이곳에서 우리 마음속 온도는 과연 몇 도쯤 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도 않은 온도는 따뜻함이라고 생각한다. 선생님 사실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진짜 글을 잘 쓰는구나. 이 친구는 진짜 천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 글을 좀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쓴다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거를 아니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마음의 온도를 이렇게 따뜻함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마음속 온도라는 말도 참 예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마음의 온도를 잰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는 이 친구가 쓴 다 시예요. 선생님 여기 굉장히 많은 인덱스 표시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시들이 다들 너무 막 표시를 하다가 다 좋아서 사실 이 표시한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한테서 이런 감성이 나오는 건지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마 타고난 재능이 있다면 이런 친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사실 중고등학교 때 시를 배울 때는 그냥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교과서에 문학 시간에 시를 배웠는데 선생님이 이제 오셔서 뭐 밑줄 긋고 거기다가 뜻을 적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가 어떤 건지도 제대로 몰랐던 것 같고 왜 시가 좋은 건가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말 자체로 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시가 어떤 건지 조금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인의 눈이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인의 눈이라는 거는 특별한 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특별하지 않은 것에서 특별한 것을 찾는 게 시인의 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풀꽃도 마찬가지죠. 풀꽃 지나가는 아주 낮은 곳에 있는 그 풀꽃을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때 이 나태주 시인은 그 풀꽃을 보면서 예쁜 거를 찾아낸 거죠. 자세히 보니까 너무 예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아낼 수 있는 시인의 눈을 우리도 또 분명히 선생님 분명히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런 시들을 통해서 그 시인의 눈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시 하나는 이 친구가 쓴 시 중에서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꽃이 얼굴을 내밀었다. 내가 먼저 본 줄 알았지만
봄을 쫓아가던 길목에서 내가 보아주기만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먼저 말 건 줄 알았지만 바람과 인사하고 햇살과 인사하며 날마다 내게 말을 걸고 있었다. 내가 먼저 웃어준 줄 알았지만 떨어질 꽃잎도 지켜내며 나를 향해 더 많이 활짝 웃고 있었다. 내가 더 나중에 보아서 미안하다. 선생님, 이 마지막 부분이 진짜로 너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꽃을 보면서 선생님 꽃을 보면서 아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꽃이 늘 자기를 보고 있었다는 거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내가 자기가 그 꽃의 아름다움을 알아서 좋지만 그 꽃의 아름다움을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고 꽃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감성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 놀라웠습니다, 선생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라는 거를 뭐 기쁘다, 슬프다, 뭐 짜증난다, 화가 난다. 우리가 사실 사용하는 감정 용어가 별로 없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근데 사용하는 용어 말고 굉장히 감정 용어가 많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감정 용어들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그렇게 내 감정을 인지할 수 있다는 뜻인데 아마 이 친구는 그런 감정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친구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거를 느끼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런 연습도 많이 했을 거고 아마 타고난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공부를 한 번쯤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선생님은 이 시를 통해서 그런 감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인은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감정적으로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 소개하고 싶은 시는 책이라는 시예요. 숲이 바다보다 깊듯이 숲의 깊이를 알고 싶다면 가끔 책을 열어보세요. 숲이 우리 마음을 열어준 것처럼 바다가 하늘과 닮았듯이 바다의 마음을 담고 싶다면 자주 책을 펼쳐보세요. 바다가 우리 마음을 말없이 들어준 것처럼 때때로 하늘이 우리 마음과 같지 않다 하더라도 또다시 책을 잡아보세요. 하늘이 바람을 잡고 있는 것처럼 숲과 바다와 하늘은 언제나 책의 친구였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친구겠죠. 숲과 바다와 하늘을 책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친구의 모습이 정말 자연과 함께 하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고 참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제목들은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뭐 돌, 염소가족, 가을 뭐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테마로 해서 시가 표현되는데 새벽, 여름밤, 그림자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보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조금 더 특별한 눈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를 한번 꼭 읽어보면 평소에도 한 번씩 많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에도 자주자주 소개가 되잖아요. 어렵다고 재미없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아마 그 시를 재미를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보면 시쓰기 많이 하니까 그죠? 동시 쓰기 많이 하잖아요. 한 번씩은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짧다. 그 선생님이 진짜 그 한 번씩 학교에서 글짓기를 하면 굉장히 시를 많이 쓰더라고요. 친구들이. 왜냐하면 짧으니까 빨리 쓰고 제출하고 놀고 싶어가지고 특히 남학생들이 그런 적이 참 많았는데 사실 시가 굉장히 쓰기 어려운 거거든요. 선생님 그걸 볼 때마다 그냥 정말 그냥 웃겼어요. 웃기기도 하고 그냥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한 번쯤 시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윤쌤의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